도저히 한덕수 대행하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요. 네. 김문수 후보는 명확하게 대통령제를 근거로 해서 개헌하겠다. 예를 들어 4년 중임제가 됐던 뭐 정부 통령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연정이잖아요. 네. 연정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연정을 누구랑 해요? 본인 대통령 되면 190석까지는 좌파들하고 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정을 하면서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 쪽에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다 붙어 다 내각제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분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각제로 가겠구나,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 그럼 개헌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이 개헌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통령제로 가냐? 내각제로 가냐?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놈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은 대통령제, 이쪽은 내각제 세력들이 쫙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게 단일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네. 권력 구조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자유민주 체제 뭐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연정을 강조해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과연 한덕수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갈 건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럼 민주당을 네. 어떻게 좌파 이재명의 좌파는 대통령 되는 순간 이재명 이제 감옥 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도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냥 말만 툭 던져놔요. 예를 들어서 뭐 개헌하겠다. 네. 그 다음에 뭐 분권하겠다. 통상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경제부총리나 통상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야 될 문제가 단일화를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한덕수 당신이 대통령 되면 도대체 권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냐. 당신 개헌은 대통령제 개헌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각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각제파들이 붙어 있는데 그럼 내각제 개헌이냐.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내각제 안 돼, 대통령제 가야 되라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본인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단일화를 했어. 그럼 단일화 돼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나는 내각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돌릴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단일화도 중요하지만은 양자가 주장하는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양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김문수 후보 쪽은 명확하게 했어요. 경선 때 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되게 저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덕수 지금 예비 후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가 내각제파들입니다. 대부분이. 왜 그 사람들이 그래 갔겠어요? 그래, 그거는 개헌을 하는데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기결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 했다고 그랬나? 또 하나는 당 지도부가 아까 정천 의원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음에 정권을 자기들이 못 잡을 확률이 높다. 자기들 생각은 다음 당권 잡아가지고 지방선거, 자기들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김문수가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지금 당권파들, 네. 국민의힘의 기득권층들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원이 아니고, 김문수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쇄신 변화를 주동하겠다. 네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쇄신 변화라는 게 뭐겠어요? 기득권 중심의 약자 동맹이 아닌 자기들끼리 동맹하고 있는 그런 탈피하겠다. 깨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 기득권을 깨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에요. 중진들이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냐 잘 알잖아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또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쓸 자리가 다음에 국회의원에 쓸 자리, 다음에 당권도 지기 힘들다. 그 싸움이 저는 그 싸움이 더 개판으로 보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외롭게 저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당원하고 국민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국민의힘의 기득권도 깨야 되고 네. 민주당의 기득권도 깨야 되는데 그럼 기득권하고의 싸움을 가겠다는 것은 앞만 보고 가라. 그것은 국민을 보고 가는데 당헌 당규에 맞춰서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그 1차원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기득권층이 당권 욕심을 더 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사태가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같이 해본 사람이에요. 10년을 네. 같이 해본 사람들인데 그 지금 당권 소위 당권파들의 내부 사정들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대표님.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그냥 버릴 수 있어 이거야.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섭네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계속 그쪽 보고 얘기한다고. 너가 왜 그렇게 가냐.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로서 예우를 해줘라. 그리고 단일화 문제는 후보한테 맡겨라. 후보가 자기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방법을 다 강구할 텐데 왜 그렇게 하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당신들하고 당 지도부들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의 캐치프라이즈가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잖아요. 아마 그게 또 성격상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김문수 후보랑 조금 부딪히는 양상도 이제 좀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조용한 나라가 지금 좌파들이 조용하지 않게 나라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조용한 나라는 그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래야 되지. 조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지금 나라 다 버려놨는데. 지금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수십 년째 지속되어 있고 그렇죠. 서로 간에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 같은데 이 독과점 체제예요. 두 당이. 두 당 합치면 95%라고. 어떨 때는 민주당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국민의힘이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주류 쪽으로 잘 붙어서 네. 계속 있으면 선수도 쌓이고 뭐 크게 모나지 않고 크게 업적도 없이 그냥 그러고 여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정치지. 국익을 우선해 가지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는 헌법상의 그 국회의원의 직무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어쨌든 180석 넘어가고 거기다가 관용과 자제라는 그런 그동안의 불문율이 깨져버렸습니다. 21대부터 네.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뭐 단독 처리하고 탄핵하고 하면서 그게 깨졌어요. 깨진 상태에서 과반 의석 정당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제 앞으로 3년 더 남았지만 요 다음에 국민의힘이 아마 과반이 되면은 당한 거 그대로 또 되돌려 주려고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머리 맞대 가지고 타협하고 절충안 내고 그래 내 하나 줄게 니도 이거 하나 주라. 이건 이제 지금 멸종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대통령제로 하든가 내각제로 하든가 이 자제와 관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정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선의를 기대하고 어떤 우수한 현인이 나와가지고 이걸 잡겠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자제할 수밖에 없고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어느 당도 과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 한 데가 있고 30 몇 프로 한 데 있고 뭐 10 몇 프로 한 데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40 몇 프로 한 데서 지멋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면 10 몇 프로 한 데가 가지고 야 좀 보자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려는데 니 우째 생각하노? 그러면 10 몇 프로 하는데 지금 민주당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당제가 돼야 된다는 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 쪽에서 오전에 다당제 도입을 위해서 중선거구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 해서 저 웬일이고 야 저건데 근데 나중에 오후에 클릭해서 찍어보니까 삭제된 기사야. 없어졌어. 번복한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쪽 이정현 그 대변인 네. 하고 오늘 저녁에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기득권은 발을 못 붙입니다. 발을 못 붙이고 어떻게 하면 저 유권자한테 내가 잘 보일까 그런 쪽으로 가야 돼. 지금 네. 이제 지금 단일화 문제가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비슷한데 네. 뭐 3%뭐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지는데 그런데 저렇게 단일화에 목을 매가 당을 깰 정도로 한다.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딴 생각들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의 후보를 뽑았는데 지지율이 예를 들어 10% 차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뭐 단일화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이게 지지율에서는 비슷하고 본선 가서는 경쟁력이 그 김문수 후보 경쟁력이 훨씬 강합니다. 왜?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부패, 거짓. 여기는 강직하고 청렴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본선 경쟁력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있을 거다. 본선 경쟁력. 그런데 단일화하라고 저렇게 압박하는 것은 결국은 당내의 당권 문제에 벌써 생각이 있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당권은 누가 가지고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비서실장은 누가 하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다 망할까 말까 지금 저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나라 되면 나라 망하는데 저들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김문수 후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담하게 가는데 약속은 지켜라. 네. 그리고 날짜 상관없다. 단일화는 해라. 뭐 11일 전에 안 해도 돼. 뭐 25일 인쇄 전에 해도 되고 29일 사전선거 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반드시 해라. 그 대신에 단일화를 빌미로 후보를 이런 식으로 공경에 모으는 그러한 비정상적 정치 행태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25일까지 생존할 수 있겠냐는 건 또 별개 문제죠. 예. 이게 뭐 네. 전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당이 안 도와주고 그 뭐합니다. 거기다 작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조직도 없고 뭐 정책도 없고 공약 지금 뭐 나온 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관훈처럼 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며칠째 똑같이 하시고 계시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근데 세 가지. 그러고서 아이고, 준비할 시간도 없겠지만은 단일화 아니고는 저는 그냥 의지가 네. 나는 단일화 아니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급박한 이 소위 난국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상황이 못 된다 이래 보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바로 입당하고 마무리 결단을 내려서 하나로 단결되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한옥수 대행님이 조원진 대표님 메시지 저희 1탄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입당하면 후보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